이번 시간 물권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8쪽 보시겠습니다. 물권법 크게 이렇게 판을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적어 보실까요? 하나는 물권법 총론 파트, 두 번째는 물권법 강론 파트. 두 개로 이렇게 판을 짜시고, 총론에서는 물권의 서론입니다. 서론법은 공부해요. 물권의 서론. 대표적으로 물권의 개념, 그 다음 물권의 객체, 그 다음 물권의 종류,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물권 변동. 네, 5가지를 물권 청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강론에서는 물권은 총 8개 물권이 있거든요. 점유권부터 소유권, 그 다음 용익물권, 점유권, 그 다음 소유권, 다음 용익물권, 담보물권. 8개 물권이 있습니다. 8개 물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뜯어서 보게 됩니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용익물권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담보물권에도 3개. 총 물권이 그래 이렇게 여기 2개 합쳐서 8개 물권이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만나는 파트가 강론. 총론에서는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4문제 정도를 출제하고요. 강론에서 9문제에서 10문제 출제를 합니다. 합쳐서 14문제 정도. 자, 오늘 이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개념 그리고 객체 종류까지요. 자, 그럼 먼저 물권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물건을 뭐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배권이 있다는 겁니다. 지배권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배타적으로. 배타적이라는 말은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이러면 좀 추상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내가 땅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토지를. 내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이를 물권이 있다고 그래요. 물권이 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토지나 건물을 뭐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말을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이 토지가 A 소유입니다. A 소유. 자, 그거를 B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토지를, 이 토지 땅을 7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7억에.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아직 소유권 안 넘겨졌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어떻게 했어요? 등기를 A가 B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어요. 3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예.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면 B는, 이 매수자 B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오늘 생기는 건 아니죠. 오늘은 뭐만 생겨요? 땅을 달라고 하는 뭐만? 채권만 있죠. 나 이 땅 계약을 했으니까 뭐만 생겨? B는 채권만 생겨. 채권을. 매매 계약을 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땅을 넘겨달라고 하는 뭐만 생겨요? 채권이 생긴다. 채권이. 얘는, 매도인은 땅을 넘겨줘야 되는 채무가 생기죠. 뭐가 생겨요? 의무. 내가 땅 넘겨주고 너는 땅을 가져갈 채권이 생겨. 뭐를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석 달 뒤에 등기를 넘겼어요. 그죠? 그럼 B한테는 뭐가 생겨요? 이 땅에 대한
물권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물권이. 소유권이 생겨.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등기부에 떠요. 뭐 한 날부터? 등기한 날부터. 등기를 치면 뭐가 생기게 되고요? 물권이. 매매계약을 하면 뭐만 생기고? 채권만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내가 이 B가, 이 매수자 B가 이 땅을 이제부터, 등기한 이제부터 뭐를 하게 돼? 이 땅을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를 해요. 배타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지배하고 원하면 처분할 수 있어요. 이를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이 있다는 거는 배타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배권이요. 배타적인 지배권. 내가 땅하고 저게 빌라면 빌라를 아니면 아파트를 뭐 할 수 있다고? 지배할 수 있다고. 반대로 채권은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급부를 뭐 하는 권리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야. 급부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채권은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거야. 내가 일을 하면 3개월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월급 받아야 되죠? 월급을 누구한테 청구해? 누구한테? 고용주에게. 고용주에게 임금 달라고 청구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채권이 있다. 난 채권이. 돈 받을 거 있다. 돈 받을 거. 채권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누가? 채권자가 누구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야. 사람이 사람한테. 약속한 돈 주세요. 약속한 돈 달라고요. 돈을 뭐라고 그래요? 급부. 급부를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거죠. 급부를 청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돈 달라고 내가 일한 만큼. 우린 중국집에 가면 뭘 달라고 그래요? 짜장면 달라고 그러죠. 왜? 주문했잖아요. 3개. 그죠? 3개 주문한 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급부 짜장면. 짜장면 몇 그릇? 3그릇 주세요. 급부 청구하는 게 채권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이게 채권이죠. 이건 계약법이다. 공부해. 계약법이다. 물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야? 왜요? 등기가 돼 있잖아. 이 땅이 내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B는 청구를 해요? 지배를 해요? B는 매수자는 청구를 해? 지배를 해? 물권이 있다는 거는 뭐 한다고? 배타적으로. 지배권이 있는 거야. 지배권이. 채권은 뭐 하는 거야? 지배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야? 청구하는 거죠? 채권은 청구권이고 물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배권이야. 완전 속성이 달라. 그죠? 그럼 이분이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뭐요? 배추도 있었어. 배추도 B한테 매매로 팔았어. 오케이. 매매 계약을 하면 배추에 대한 무슨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B는 매수자 B는 배추에 대한 소유권이 생겨요? 채권이 생겨? 채권 생겼죠? 이거 10월 달에 계약했다고. 10월 달에. 물권은 언제 생겨요? 배추 등기할 수 있어요? 배추 등기 안 해. 그럼 뭐를 해? 내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장하려고 배추를 어떻게 했어요? 뽑아오면 내 거 되는 거죠? 그럼 내 물권이 되는 거지.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이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은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부동산은 뭐를 하면 내 거가 돼요? 등기를 하면 내 거로 표시가 돼요. 공시가 돼. 공시가. 배추는 뭐야? 배추는 동산이죠. 동산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뽑아오는 거죠. 뽑아오면 즉 점유를 이전하면 뭐를 이전하면? 점유를 이전하면 내 거가 되는 거지.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그런다. 그럼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다. 물건에는 물권이 아니라 물건이죠. 물건에는 부동산과 뭐가 있어요? 동산으로 나눈다.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다. 부동산 이꼬르 뭐라고 그래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건물이죠. 그래.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그런다. 그걸 뺀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동산. 그죠? 그럼 비행기는 날아다니는데 걔는 뭐예요? 동산인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죠.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런다. 선박이나 비행기를 뭐라고 그럽니다? 의제 부동산, 소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준부동산. 물건은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뭐하고 뭐로 나눕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쪼개지는데 그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야. 이게 물건이다. 그럼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가 부동산은 뭘로 돼요? 부동산은? 동사는 점유를 하면 돼. 그래 배추는 뽑아오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뽑아오면. 안 뽑아오면 뭐가 있는 거야? 안 뽑아오면 저 매수자는 뭐만 있어요? 배추라는 목적물이죠. 그죠? 배추라는 목적물에 대한 뭐만? 인도 청구권. 청구권만 있는 거지. 배추를 넘겨달라고 하는 뭐만 있다고요? 청구권이 있는 거야. 안 뽑아오면. 뽑아오면 뭐가 있고요? 물권이. 아파트나 빌라나 땅은 매매계약을 하면 뭐가 생겨요? 등기 넘겨달라고 하죠?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는 거고. 등기를 치면 물권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뭐 하는 거죠? 물건을 뭐 하는 권리?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거는 절대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누구 거라고? 내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뭐 하지 마? 건들지 마. 누구한테요? 예, 이게 물권의 힘이죠. 채권은요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자에게. 채권은 누구한테?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를 대세효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 대세효라고 그런다. 즉 제3자한테도 뭐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물권은 내 권리를 주장할 힘이 있어요. 그죠?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해요? 계약자에게만. 그럼 어느 게 더 센 놈이에요? 물권이 압도적으로 센 거죠. 채권은 약한 거. 왜? 이 계약 맺은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물권이 있다는 거는 처분권이 있는 거죠. 그죠? 내 땅, 내 배추 처분해요 못해요? 처분권 있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물권의 본질입니다. 물권이 있다는 거는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처분권이 무조건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물권입니다. 그죠? 그다음 물권법의 법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강행 규정.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왜요? 당사자에게만 먹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법대로 정해야 돼. 법대로. 그래서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이걸 물권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권의 특징은 4개나 돼. 그죠? 그럼 물권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라고 저장하면 좋아요? 물권이 뭐냐고 물으면 이거 4개를 다 기억하면 더 좋아요. 근데 물권 그러면 딱 한마디로 뭐라고 기억하면 돼? 압축적으로.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물권 이꼬로 뭐라고? 배타적인 지배권이다. 물건에 대해서. 그죠? 마치 사람의 특성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많아요. 그죠? 많죠? 사람은 뭐예요? 문자를 쓰죠? 그 다음 사람은 저축해. 사람은. 그죠? 사람은 문화가 있어. 인간한테. 그죠? 예, 사람은 예의도 있어. 그죠? 우리 음식도 어떻게 저장을 해.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죠? 인간의 특성 많아. 그죠? 그 중에 딱 한마디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배타적인 지배권이라고. 인간을 딱 한마디로 인간을 정의해주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럼 뭐라고요? 소위 그러잖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인간은 뭐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가 그거죠. 물권은 여러 가지가 있죠. 특징이. 그죠? 그 중에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배타적인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물권의 객체 볼게요.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권은. 그죠?
그때 물건 어떻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물건은 부동산과 뭐로요? 동산으로 나누고 또 중간에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죠. 대표적으로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동산입니다. 그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는 뭐라고 그러고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고, 이거는 뭘로 공시를 해요? 등록을 합니다. 등록. 그죠? 예. 토지나 건물은 등록을 해요? 등기를 해요? 등기를. 동산은 뭘로 해요? 내 거라고? 점유. 내 배추는 내가 뽑아가지고 점유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내 배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뽑아봐야. 원물하고 과실이 있습니다. 원물, 과실. 사과나무에서 얻은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천연과실. 건물에서 얻은 집세, 월세 있죠? 월세는 무슨 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사과를 얻게 된 건 어디서 얻은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얻은 거죠? 이 사과나무를 원물이라고 그래요. 원물. 집세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물에서 나온 거죠?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원물이요. 사과나무에서 얻은 사과는 무슨 과실? 천연과실. 건물에서 얻은 집세는 무슨 과실? 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다음 일물일권주의 원칙 보실까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물건이 몇 개면? 하나면 권리가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싸우지 않아요. 볼까요?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있는 없는 몇 개가? 두 개의 물건이 뭐 할 수 없다? 예, 이를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요.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있는 없는 몇 개가?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땅이 하나면 소유권이 몇 개죠? 소유권이 하나. 그죠? 이를 무슨 주의? 왜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싸우거든요.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두 개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죠. 일물일권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 어디에? 일부에 뭐가 가능해요?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있어요. 용익물권은.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동산 어디에? 일부에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가능해요. 전세 가능해요. 그죠? 빌라 전부에 일부에 전세 들어가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은 돼요? 안 돼요? 저당권 설정은 안 돼요. 그죠? 땅 일부에 저당 설정할 수 없어요. 용익물권은 돼요. 용익물권은. 그죠? 예, 시험 잘 나오죠? 다음 물권의 종류 보실 차례요. 물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놔서 이를 물권 법정주의 원리라고 그래요. 물권은 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내 맘대로 못 건드려. 그죠? 이를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자, 185조 같이 리딩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설한다 못한다? 뭐 외에는? 외에는 창설 못하죠? 창설하려면 반대해서 가세요. 반대로 창설하려면 물권을 그럼 뭘로 창설해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창설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185조를 반대로 뒤집어 해석가 돼요. 반대로 꼭 뒤집으셔야 돼요. 민법은. 그래야 그 어휘가 그 문헌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요. 제대로. 반대로 꼭 뒤집는 훈련.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는 창설 못하죠? 그럼 창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로?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뭐 할 수 있다? 창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물권은 법대로요. 법으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한 대로? 법으로 정한 대로. 그게 물권 법정주의의 본질이다. 마음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창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왜요? 물권은 뭐로만 만들 수 있다고?
법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지 명령이나 규칙은 안 돼요. 그죠? 시험 문제. 그래서 물권법은 대부분 법대로 해야 되니까 무슨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물권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법조문 그대로 해야 돼. 왜? 법이 정해놨어요. 이를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요. 물권 무슨 주의? 법정주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물권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자, 그럼 물권 어떻게 분류하는지 볼까요? 법전에 8개 물권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가? 8개가. 자, 첫 번째 점유권과 본권이 있어요. 본권이 뭐예요? 본권이 처음에 이게 걸려. 맨 처음에. 점유권은 뭐 하는 거? 물건을 뭐 하는 걸요? 사실상 지배하는 거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 물건을 손에 놓은 거 점유권. 그죠? 본권은 뭘까요? 점유를 뭐 해주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은 그냥 물건 손에 놓으면 되는 거죠? 예, 내가 시계를 훔쳐왔어요. 그럼 내가 점유하는 거야. 그죠? 그럼 본권은 뭐예요? 그 점유를 뭐 하는 권리?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런다. 내가 그럼 매매로 사면 뭐가 생겨요? 본권이 생기죠. 그 본권에는 그러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소유권과 뭐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있어요.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고 뭐 하는 권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용권하고 처분권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 제한물권은 그 중에서 뭐만요? 사용권이나 뭐만? 처분권만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소유권은 둘 다 갖는 거예요. 뭐하고 뭘 가져요? 사용권과 처분권을 다 갖죠. 근데 제한물권은 다 가져요. 제한적으로 가져.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그래, 용익물권을 보세요. 이 용익물권은 뭐만 해요? 사용권만 지배해. 사용권만. 전세권이고요. 전세권. 전세권이 여기 들어가. 전세권자는 빌라를 뭐예요? 사용하게 되죠? 용익물권이에요. 용익. 용익의 뜻이 뭐예요? 용할 때 용은 사용. 수익하는 거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합니다. 그죠? 사용권을 지배해. 사용권을 계약기간 동안. 저당권을요. 저당권은 무슨 물권?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뭐를 지배합니다? 처분권을 지배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그래서 물권은 볼까요? 여기에 용익물권에 몇 개가 있어요? 용익물권에 3개. 담보물권에도 몇 개? 3개. 그럼 6개죠? 그 다음 소유권, 점유권 합쳐서 몇 개? 8개 물권이 있는 거죠. 8개 물권이. 물권은 총 8개가 있게 됩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무슨 물권? 점유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점유권,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요? 소유권. 점유권하고 소유권으로 나누고, 소유권 어떻게 나눠요? 용익물권하고 무슨 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개가 있습니다. 3개죠? 이건 다 사용권을 지배하는 거죠. 사용권을.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3개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몇 개? 3개죠? 예. 합치면 3개, 3개, 6개죠? 7개, 8개. 8개 물권이 존재하는 거죠. 물권법. 법전에, 물권 법전에. 이를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런다. 물권은 법전에 정해놨다. 몇 개를? 8개를. 그걸 개별적으로 보는 게 강론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물권법 강론입니다. 총론은 이걸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보는 게 총론. 어디가 더 어려워요? 총론이 어려워. 훨씬 어려워. 총론이 훨씬 어려워. 왜? 강론을 알아야 이걸 보거든요. 민법 총칙이 그래 어려운 거예요. 민법 총칙은 물권하고 계약법을 알아야 민법 총칙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총론이 다 어려운 거예요. 총론이. 자, 그래 물권은 총 몇 개가 있습니다? 8개가.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 어떻게 나눠져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용익물권에는 몇 개가 있어요? 담보물권에 총 몇 개가?
8개를 법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무슨 주의? 오케이 됐어요. 이거 외에 물권을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으로. 그죠? 법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명령이나 규칙으로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법으로만 만들어. 법으로만. 물권은 뭐로 만들어요? 법으로 창설할 수 있다. 법으로 창설. 관습법으로는 창설이 되어요? 안 되어요? 창설할 수 있다. 조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써놨어요. 법률이나 뭐로? 창설되죠. 그죠? 시험 문제. 관습법으로도 물권은 창설이 되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별표. 남의 토지에다가 뭐를 설치하고? 묘를 설치하고 몇 년이 되면? 20년 됐죠? 그러면 법으로요? 관습법으로요? 관습에 의해서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법전이 인정한 거예요? 관행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를 관습상 물권이라고 그래요. 관습상. 우리 관행이야. 관행. 누구 땅에? 내 땅에, 남 땅에. 남의 땅에. 그죠? 뭐를 설치하고? 묘를 설치하고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묘자리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묘자리 사용권이죠. 묘자리. 써보세요. 뭐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묘자리 사용권이 분묘기지권이다. 묘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묘예요. 죄송합니다. 누구 땅에? 자기 땅에, 남 땅에. 예, 여기 갑의 땅에 A가 자기 조상님 묘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신 거죠. 남 땅에 모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몇 년이 되면 20년을 점유하면 여기를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거죠. 그죠? 몇 년 점유하면 뭐가 생겨요? A가 그럼 이 땅에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관습법이에요.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분묘 수호를 위해서 분묘 뭐를요? 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분묘 기지권을. 그럼 A는 묘주인 A는 이만큼 땅 있죠. 그죠? 묘자리로 여기를 썼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20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이 땅 소유권 누가 가져요? 분묘 기지권은 여기 있습니다. 사용권을요. 이 땅에 대한 뭐를 갖는 거예요?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땅 소유권을 가져요? 사용권을요?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분묘를 위해서. 이 분묘를 위해서 땅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관행에 의해서. 소유는 누가요? 그럼 이 땅 소유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할 거는. 뭐를 취득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를 취득해요? 땅의 사용 권한을 얻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 땅은 왜 못 가져요, A가? 자기 땅이에요, 남의 땅에? 허락받고 설치한 거예요, 허락 없이 그냥 설치한 거예요? 그냥 설치한 거죠? 그 상태로는 2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얘가 땅을 못 가져요. 소유권을 못 가져. 남 땅에다 묘자리 쓴 거죠? 소유권 못 가져.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뭐를 가져요? 사용권을 가져. 사용권을 관행이 준 거야. 따라서 A가 이 땅에 뭐를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거짓말. 시험 문제. A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아니죠? 뭐만 취득해요? 그냥 사용권만 취득해요.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올해 시험 문제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취득해요. 등기 없이. 이를 시효 취득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취득형? 시효 취득형 분묘기지권. 남 땅에 묘 설치하고 20년 되면. 단 이것도 2001년부터요.
몇 년부터? 2001년 이후에는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돼요? 2001년 이후부터는 시효 취득이 안 돼요. 그럼 언제 설치한 거? 이전에 설치한 건데 1990년에 1980년에 묘 설치했죠? 누구 땅에? 그것만 시효 취득이 돼요. 그럼 몇 년 뒤에 묘 설치한 거는 2001년 이후에 남의 땅에 분묘 설치한 거는 시효 취득 안 돼요. 안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승낙형 분묘기지권. 무슨 형? 제가 이 기본서에 써놨는데 승낙형 분묘기지권. 저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효 취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남의 땅에 뭐를 설치해서 분묘 설치하고 몇 년 동안 점유하면 시효 취득이 되는 거죠? 2001년 이전 거만. 승낙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공원묘지 찾죠? 그럼 공원묘지가 누구 거야 이게? 국공립은 독립운동이나 6.25 때 전사하시면 돼요. 6.25 때 전사하신 분 어디 가더라고요? 현충묘지 가더라고. 거기 여러분이 아는 거 이상으로 웅장해요.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 아는 분이. 거기 모셨더니 군악대 나와가지고 막 빰빠라 해주고 그래요. 예. 근데 보통은 어디로 가요? 사설묘지 가죠? 사설묘지는 누구 거예요? 이 땅이 갑 거야. 여기 3만 평이. 땅 주인이죠? 그럼 이분하고 뭐를 해야 돼? 이 장남하고? 계약을 해야죠. 그죠? 예. 자리 있습니까? 네, 묘자리 있습니다. 그죠? 둘이 뭐를 해요? 계약을 하죠? 여기 쓰세요. 이 자리 쓰세요. 이분이 승낙을 합니다. 그죠? 사설묘지 쓰라고 승낙했죠? 그래서 여기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A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생겨요? 사용권이 생겨요? 사용권이 생겨요. 얼마 동안? 계약한 기간 동안. 이를 뭐라고 그래요? 승낙형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남의 땅을 쓰니까 사용료 내요, 안 내요? 그냥 내요, 계약을 해서? 계약하죠? 예. 보니까 1년에 50만 원 내. 그죠? 예, 그럼 10년이면 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저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거. 이를 무슨 기지권? 그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내기로? 50만 원 내기로 계약을 했어요. 했죠? 50만 원 내고 쓰기로 계약했어요. 60년 동안.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 땅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어. 그럼 이분은 계약을 누구랑 했어? 계약을 갑이랑 계약했죠? 1년에 얼마 내기로? 연 50만 원. 그죠? 연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잖아. 그죠? 근데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을로 바뀌었죠? 근데 이 분묘기지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은 물권의 일종이야. 그럼 채권이라면 누구끼리만 효력이 있어요? 계약자끼리만 효력이 있죠? 보세요. 이게 이 분묘기지권이 뭐라면 채권이라면 A하고 누구하고만? 갑하고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계약은 누구랑 했어도 누구한테도 을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게 물권이라는 본질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원래 주인에게요? 새 주인한테도? 오케이, 올해 시험 문제. 누구한테? 토지에 누구한테요? 새 주인한테. 새 주인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올해 시험 정답지문. 이거는 뭐를 물어본 거예요? 물권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죠. 채권이라면 누구한테요? 계약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도?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본질을 꿰고 있냐 이거죠. 출제 의도가. 해서 분묘기지권은 뭐로 인정되는 거예요?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의 첫 번째, 물권은 채권보다 뭐합니다? 우선합니다. 이를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심영래 씨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개그해가지고 돈 잘 벌었죠. 그죠? 근데 심영래 씨가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뭐 용가리 사업도 안 됐고, 그죠? 예.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도박을. 그 사무실 앞에 오후 3시 되면 리무진이 딱 와서 대기를 했대요. 왜? VIP실로 모시려고 매일. 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직원들은. 우리 사장님이 맨날 어디 간다고? 저쪽 도박장 간다고. 결국 망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심영래 씨한테 돈을 꿔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채권자들, 돈 빌려준 채권자. 똑같이 50억씩 꿔줬다고 그래볼게요. 그럼 50억짜리 뭐가 있어요? 채권 있죠? C도 뭐가 있어요? 채권 있어요. 근데 D는 똑똑해요. 돈을 꿔주는데 그냥 꿔줘요? 담보 잡아요? 예. 이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은 그냥 안 빌려줘요. 그죠? 여기는 그냥 빌려줘. 왜? 친구 아니야. 친구니까 담보 잡고 빌려줘요? 그냥 빌려줘요? 그냥 빌려주죠?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은행은 그냥 빌려줘요? 담보 잡아요? 저 아파트나 땅을 뭘로 잡아요? 담보로 잡고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을. 담보 잡았죠? 저 건물 담보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는 여기에 뭐예요? 이 회사에 일하는데 월급을요. 임금을 못 받았어요. 임금을. 10개월치를. 그럼 뭐가 생겨요? 임금 채권 생기죠? 임금 채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커요? 소액이에요? 오케이. 이 사람들 다 이해관계 있습니다. 저 심영래 씨하고. 그죠? 그 심영래 씨는 부도로 망했어요. 망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경매로 넘어가죠? 건물이 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돈 받으러 가죠? 돈 배당해 줄 때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누가?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누가 우선한다고? 물권이 누구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배당해서. 그럼 이 B하고 C는 뭐죠? 채권이죠? 채권보다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한다. 얘가 먼저다. 이를 물권의 무슨 효력이라고 그런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런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이 얘네들보다 우선해요. 그럼 임금 채권하고 소액 임차인도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임차권 채권이죠. 예. 근데 법은 예외가 있어요. 저당권이 물권이잖아. 그죠? 물권이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해야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해요? 소액 임차인이 1순위예요. 예외야, 예외.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외가 있다, 예외. 누가 우선합니다. 누가?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 누구보다 우선해요?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그죠? 보증금 전액을요? 일정액을? 일정액을. 서울 기준으로 1억 6,500이면 얼마까지? 5,500까지. 그죠? 그게 또 연결이 돼요. 민법은. 그 다음 임금채권이요. 임금채권도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 조세채권이요. 무슨 채권? 조세채권도 은행 저당권보다 먼저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채권이죠? 채권인데도 물권보다 먼저 배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가지. 원래는 뭐가 우선하죠? 원래는? 물권이요. 누구보다? 채권보다 우선해야 되죠? 그 예외가 몇 가지 있다. 예외가 3가지. 다음 물권자가 물권을 뭐하거나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뭐가 있을 때요? 염려가 있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요. 방해하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마라고 뭐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예, 뒷장에 가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림 보실까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침범을 했습니다. 무단침범. 거기다 뭐를 지었어요?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무허가 건물을. 그리고 기사식당을 15년 동안 뭐하고 있어요? 영업하고 있습니다. 기사식당을. 토지는 누구 거죠? 갑 거죠. 갑 토지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요?
을이 무단으로 져가지고 기사식당 운영 중이죠? 기사식당. 건물은 누구 걸까요? 을 거. 이거 허가 났어요? 무허가예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을의 건물이 방해하고 있죠? 예, 이때 이 소유자가 내 소유권을 뭐 하는 사람한테? 방해자에게 방해하라고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보다 더 친근한 얘기예요. 우리 TV에 보면 자연인 아저씨 나옵니다. 그죠? 자연인 아저씨가 누구 땅에다 집을 져요? 내 땅이다, 남 땅이다. 남 땅입니다. 이 사람 땅에. 그죠? 권한이 있어요? 권한 없이요? 예, 그냥 짓는 거야, 이거 그냥. 이를 뭐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무단신축했다고 그래, 무단신축했다. 여기서 질문. 그럼 A가 건물을 져가지고 땅을 어떻게 해요? 써요, 안 써요? 땅을 점거해서 쓰죠?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그럼 A가 이 땅을 가져요, 못 가져요? 소유권을. 20년 지났는데 취득시효로 저 땅을 먹어요, 못 먹어요? 누구 땅입니다, 이거는? 남 땅이죠? 남 땅에 어떻게 한 거죠? 남 땅을 어떻게 점유했어요?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무단으로 점유한 거예요. 권한 있어요? 권한 없어요? 아무런 권리 없이 들어온 거죠? 이럴 때는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안 돼요. 무단 침범하면. 따라서 이 자연인 아저씨께서는 유감스럽지만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몇 년 살아도 200년 살아도 취득시효 안 돼요. 다만 땅은 못 가져도 뭐는 가져요? 건물은 자기 거예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 맞죠? 여기서 질문. 갑이요? 어느 날 갔더니 내 땅에 가보니까 누가요? A가 건물 짓고 살고 있죠? 건물만 져요? 창고도 져요? 여기 창고도 됐다 크게 져. 창고도 짓고 있죠? 누가요? A가. 예. 옆에다 또 뭐요? 배추도 심었어, 아저씨가. 김장하고 있어, 배추. 열받음 안 받음? 사용료도 안 내고 내 땅에 건물 짓고 창고 짓고 배추 심었죠? 오케이. A가 저 자연인 아저씨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주거 침입이어요, 아니에요? 주거 침입이에요. 누구 건물에 들어간 거예요? A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거죠? 예, 갑은 주거 침입죄 성립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A 소유예요. 땅은 갑 거예요. 따라서 갑은 땅의 소유자지 뭐는 아니에요? 건물까지는 자기가 못 가져요. 건물은 A 거지. 배추는 누구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A가 심은 거죠? A 배추나 심자. 그죠? 배추나 심자. 배추 심었죠? 지구가 멸망해도 배추는 심어야지. 심었죠? A가 갑이 보니까 열받아. 왜? 내 땅에 배추가 있어. 갑이 배추를 확 뽑아버렸어요. 저 배추 누구 거예요? A 거예요. 누구 땅에 심어도. 남의 땅에 배추 심어도 배추는 A 거예요. 따라서 이 배추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A가 지배하는 거지 갑이 지배할 수 없어요. 왜? A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갑은 내 소유권을 지금 방해당하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내 소유권 방해당하고 침해당했죠? 그때 갑이 A에게 방해하라고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근데 A가 이거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누구를요? B를, 친구를 데리고 왔어. 누굴 데려왔어요? 이걸 임대를 줬어, 임대를. 그럼 여기 누가 살아요? 친구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죠? 예. 여기서 시험 문제. 갑은 올해 시험 문제죠. 올해 시험 문제. 갑은 A에게 A를 상대로 철거 청구 대한대. A에게 철거해라, 부셔라 이거죠. 철거 대한대. 됩니다. A한테 야, 너 이 집에서 나가. 퇴거는 대한대. 안 돼. 왜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A죠. A에게 나가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왜? A가 주인이잖아. A가. B에게는요. B는 누구야? 세입자죠. 세입자는 소유자요, 점유자요? 점유자에게 뭐 하라고요? 나가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내보내야만 뭐가 가능해요? 철거가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따라서 갑은 건물 지은 놈은 누구야? A죠. A에게는 뭐는 가능해요? 철거는 되는데 뭐는 안 돼요? 퇴거는 못해요. 왜요? 얘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거지. 왜냐?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국한해요? 토지에 국한하는 거예요. 어디에는 안 미쳐요? 건물에는 작용하지 않으니까 갑이 땅 주인 갑이 A한테 나가라고 할 권한 없다. 퇴거 청구는. 근데 B는 소유자요, 점유자요? 점유자에게 뭐는 가능해요? 퇴거는 된다는 거죠. 왜? 내보내야만 뭐가 가능? 철거가 되니까. 올해 시험 정답이죠. 그럼 점유자에게 철거하라고 하는 건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얘가 권한이 없어. 왜?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맥락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자연인 사건에서 기억할 거는 건물 지은 사람한테는 뭐까지만 되고요. 뭐까지만? 철거만 되고 뭐까지는 안 돼요? 퇴거는 안 된다. 퇴거는. 역으로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뭐는 돼요? 퇴거만 됩니다. 그죠? 퇴거만. 한 발짝 더 나갈까요? 이 자연인 아저씨 A가 건물을 짓고 누구한테요? C에게 매각해서 팔았어요. 나 이 자연인 싫어 이제. 나 문화생활 할 거야. 집으로 들어왔어요. 팔고. 매각을 하고 넘겼죠? 넘겼어. 누구한테요? C에게. 근데 이게 허가받은 거예요? 무허가요? 무허가니까 얘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죠? 그럼 현재 이 건물에 누가 거주하고 있을까요? C가 거주하죠? 현재 C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거주하면서 여기서 민법 공부하고 있어요. 민법 공부. 그죠? 물권적 청구권 파트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파트를? 누구 땅이에요? 이 땅은? 갑 땅이죠? 여러분이 갑이면 이 건물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 철거를 해야 되겠어. 누구를 상대로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해야 돼요? B요, A요, C요? B는 권한이 없어. 왜요? 임차인이잖아. 때려부술 권한이 없죠? A는 가졌어요? 넘겼어요? A도 B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C에게 철거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죠?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거 때려 부수면 어떻게 돼요? 재물손괴야. 교도소가. 그럼 저걸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철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가가지고 도끼로 부시면 안 돼요. 재물손괴됩니다. 남의 재물 손괴하는 거니까 안 되죠.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자, 그래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방해자에게. 현재 뭐 하는 놈? 방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방해자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청구하는 거예요?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 청구.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요. 방해 무슨 청구? 제거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조치요. 예방 조치, 예방 청구.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를 청구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야?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하는 걸까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10년이 돼도 되고요. 100년 지나도 돼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물권적 청구권까지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물권 변동부터 이어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